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팀장,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첫 번째 확인하시죠. 2차 전지 이제는 진짜 바닥의 기운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보다 먼저 121선을 돌파해내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21선에 대한 저항을 느끼고 있고요. 또 여기에 외국계 쪽에서 번스타인 쪽에서 의견이 나왔는데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 주가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등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 50에서 6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또 중국의 CATL에 대해서도 전망을 했는데 여기는 또 70%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김시은 팀장님, 2차 전지주 지금 매력 있을까요? 다른 종목군들이 안 가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강세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성장세는 믿고 있습니다만 다만 업황에 대한 바닥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회복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긴 하나 추세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바닥권의 수급이 좀 들어왔고 특히 반도체라든지 혹은 자동차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의 약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수급이 좀 일시적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구조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선 P와 Q가 함께 성장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점. 물론 리튬 가격이 최근에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점대에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아직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차 전지 관련했을 때는 좀 그래도 추세가 단기적으로 잡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2주 전, 3주 전부터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로 인해서 작은 종목군들이 움직였습니다. 전고체라든지 화재의 기술력 가진 기업이라든지 테마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다시 한번 대형주 쪽에서의 수급이 한번 돌아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대형주가 안 움직였다면 테마단에서 끝날 수만 있었지만 지금은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셀 쪽에서의 수급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접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끊고 가야 하는 게 또 이쪽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아직까지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나 바닥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거기다가 더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대형주 쪽에서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결국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라는 심리들 그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가 쉬어가고 있고 그 굉장히 다양한 자금들이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몰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하게 오른다면 당연히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이런 점들까지는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재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단에서의 접근이 더 유효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미 보유하신 분들보다는 없으신 분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가지고 있으신 분과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공통점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장기 투자할 생각이 있다. 몇 년 있고 가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바닥권인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추매를 해도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거의 공통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이 대형 쪽에서의 반등이 구조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상향 추세에 있을 때 추매를 하는 게 맞으나 지금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는 아직까지 2차전지 쪽에 대한 업황 회복이 그렇게까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기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심리들, 그리고 보통 2차전지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비중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평단가를 조금씩 낮추기 위해서 추매를 하는 건데, 지금 그 위에 있으신 분들이 평단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내가 위에서 갖고 있는 그 물량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돼요.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까지는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추매를 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원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 하나를 파서 그쪽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거기에서 일부분 정리를 해가지고 첫 번째 계좌 좀 물린 거에 대해서 이제 해지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지금 무턱대고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좀 지금 내가 장투할 거니까 모아가면 언젠간 수익이야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황이나 수급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매물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당장 보유하셨던 분들의 어떤 추가 매수 시점은 아니라는 점은 현재 추세, 아직은 바닥권에 있을 뿐이지 우상향으로 전환된 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전략을 주셨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2차 전지 이제는 진짜 바닥의 기운이 왔을까요? 바닥의 가능성이 66%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이랑 기술적 부분은 저도 팀장이나 마찬가지로 바닥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추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업황 개선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업황 개선에 대한 시그널이 몇 가지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준금리 인하죠. 기준금리 인하가 됐을 때 이제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 보일 때는 우리가 원자주 수입할 때 용이해집니다.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화학 관련 종목들이 강세 보일 텐데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이 화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서 원화 강세됐을 때는 LG화학이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의 비용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근소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기준으로 69.5위안이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오후 4시 종가로는 71위안이 나오면서 리튬 가격이 근소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확인된 것이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전방 완성차 기업들의 국내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공급 계약인데 이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은 IB들이 확실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IB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글로벌 전방 기업 CEO들까지도 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와야지 조금 더 안심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로벌 IB 분들의 긍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뭐 반박할 생각은 없지만 그분들은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 IB들이 뭐 우리나라 LG 에너지솔루션이든 뭐 삼성 SDI든 뭐 CATL이든 요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기업들도 긍정적인 뉴스가 한 가지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LG 에너지솔루션 이 배터리 화재 때문에 BMS 관련해서 특허가 많으니까 이 BMS 관련했을 때 독보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랑 스텔란티스가 미국의 배터리 합작법인을 이제 곧 운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동박 같은 경우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납품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그렇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구체 기업들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전구체 기업이죠. 에코인드림이 상반기 매출이 47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옥석을 구분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 가수급이기 때문에 정산 수급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2주간 수급동에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에 이어서 기관 순매수도 이어지고 있는데 공매도가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정확히 11월 3일에 금요일이었습니다. 11월 3일에 정부에서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11월 5일 저녁 8시에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계산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공매도 감소량에다가 종가를 곱하면은 그날 외국인의 환매수를 얼마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순매수 금액의 약 3분의 1이 환매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의 수급등을 보면은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요. 아니 지금 요 외국인의 순매수 공매도 환매수 아니냐? 맞습니다. 전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3분의 1가량 공매도 환매수가 맞고 3분의 1은 찐매수니까 외국인은 이 에코프로랑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수급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 이거를 10에서 15%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걸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업황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메이저의 배터리주에 대한 수급 들어오고 있는 건 확실한데 업황에 대한 어떤 바닥 확신, 개선에 대한 시그널들 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좀 더 긍정적인 의견 주신 쪽이 손 팀장님이시고요. 탑픽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저는 대형주 단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 쪽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외국인 쪽에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있고 속도도 좀 빠르다 보니까 접근하시려면은 이쪽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뭐 전고체라든지 앞으로 이슈 등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지금 삼성 SDI 역시도 관심권에 둬야 하는 영역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이지만 거기에 또 빌드업 전고체 쪽으로 하고 있는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까 BMS 말씀해 주셨는데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 최근에 강화한다. 이런 이슈 나왔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탑픽 꼽아주시죠. 저는 좀 중소형주 중에서 CIS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양극재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동반 수혜까지 좀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기업인데 배터리 전방 3사를 모두 다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실적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CIS 같은 경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4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19% 상승한 모습이고 2년치 수주가 갖고 있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회사를 통해서 LFP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 장비 납품 수혜를 갖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 위치는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단기적인 차익 시장 보여주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 부각받으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물량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내놓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분들이 내놓고 있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60일선 지지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가로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60일선과 21일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단기 수익 관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3사 전방 산업 쪽에 있는 기업들 고객사로 갖고 있는 CIS 탑픽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지금이라도 담아야 할 제약 바이오. 오늘 바이넥스가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CDMO 중에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말 이 3년 만에 황제주에 등극을 했다가 탄력이 약간 둔화됐습니다. 장중에 100만 원 돌파가 나왔다가요. 지금은 약간 탄력이 둔화되면서 현재 98만 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실적 금리가 쌍끌이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좋다. 이런 얘기들 120만 원까지 간다. 증권가의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김시은 팀장님 의견 주시죠. 지금 확연하게 주도 섹터인 것 같아요. 바이오가 가장 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에 지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 다시 한번 만들어졌고 유한양행이라든지 혹은
알테오젠 쪽에서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하나 둘씩 터져주게 되면서 앞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을 지펴줬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역시도 계속 랠리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에 가장 기대가 되는 이벤트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이야기를 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9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가 된 분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25bp냐 혹은 50bp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 한번 나와줬고, 지금 뭐 노동에 대한 지표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회의록에서 봤다시피 대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에 지금 기대감은 계속해서 키워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섹터도 있고요.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뭐 건설이라든지 혹은 의료 AI라든지 로봇같이 성장주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성장주 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투심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게 되었을 때 성장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랠리를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또 뭐 긍정적인 내용이 한번 더 터져주게 된다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했을 때 더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두 종목이 오버슈팅이 좀 나오게 되었을 때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다 끌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부 투심이 좋은 기업들 위주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고, 사실 바이오 쪽에서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적도 안 나오고 좀 작은 기업들이 안 나오는데,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접근을 할 때는 좀 실적이 안 나오고 뭐 앞으로의 성장 기대가 있는 쪽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또 이제 모멘텀이 펀더멘털이 확실하게 나오는 쪽에 대해서 더 끌고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들 종목군들이 지난 상반기 내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고 주가 같은 경우도 고가권에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보다는 저는 그래도 고가권에 있는 쪽에 대해서 접근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가권에 있는 대형주들 좀 더 끌고 가는 전략 필요하다. 바이오주에서 의견 나왔고요. 탑픽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의견 주시죠. 네, 참 어려운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어려운 장세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는 것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자금의 흐름이 빠른 것도 어려운 시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추이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는 제약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코스피 제약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 기업들은 코스닥 바이오 쪽에 있는데 코스닥 바이오는 수급이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피 제약은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CMO랑 바이오 시밀러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매매를 정말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코스닥 바이오에 있는 신약 개발 기업도 괜찮지만 매매를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께서는 바이오 시밀러랑 CMO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데이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글로벌 IB 리포트를 많이 읽어보고 있는데 CDMO 시장이 2033년까지 196조 원에서 396조 원으로 성장한다라고 노바원 어드바이저라는 시장 조사 업체가 제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마크가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올해 28조에서 2032년 215조 원까지 상승이 전망이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징이 삼성 바이오로스가 글로벌 1등인 건 맞는데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준금리 인하랑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진행이 됐을 때는 우시바이오를 누르고 삼성 바이오로스가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DMO 시장이 2023년 시장 규모가 약 24조 정도였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간 실적이 1조 6천억이었죠.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약 10에서 한 8%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송도 공장을 증설하면서 올해 매출을 4조 정도 기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점유율을 이제 10%에서 15% 이상 가져간다고 했을 때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생산 캐파 기준을 쓸 땐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그 생산 능력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지금 12개월 선행포가 55 정도 되는데 제가 예상한 실적을 기록했을 때는 12개월 선행포가 대략적으로 30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최대 글로벌 1위 기업이 퍼가 30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오스코텍 등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내고 있는 효과를 본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도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 보신다고 한다면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금리 인하와 9월 생물보안법, 하원의회 표결 이러한 두 가지 이슈를 결합하면서 안정적인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대형주, 특히 CDMO 관련주 주목하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탑픽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시은 팀장님. 네, 저도 역시 CDMO 쪽에 대한 관심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결국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무엇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9월 미국 하원 표결을 앞두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이나 현재 100만 원을 조금 찍고 약간 눌려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이넥스 쪽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과 함께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까지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타자로 ST팜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바이넥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좀 대세에 대한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던 반면에 ST팜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세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그 다음 타자 같은 경우에 ST팜이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의약품 CDMO 기업인데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여로 팀장님 관심주 주시죠. 네, 저는 제 토픽은 ST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권해될 수 있는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되고 오스코텍도 되는데 그중에서 투자분들께서 많이 좀 생소한 종목이 ST팜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최근에는 벨기에에다가 이 스마트캡이라는 이 mRNA 분자의 활동성을 안정화시켜주는 약간 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최근에 나왔지만 다양한 전방 기업들로 하여금 이 의료 원자 의약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백신에도 이제 mRNA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낙수 효과를 좀 얻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ST팜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30에서 50%세의 안정적 실적 증가세 보여주고 있고 현재 퍼가 109.98인데 12개월 선행포가 48.5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성과 저평가 매력도도 서서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ST팜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김시은 팀장은 여기에 바이넥스, 그 외에도 알테오진, 리가캠 바이오 등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보안주 테마 넘어 구조적 성장 가능? 일단 테마로서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일반인의 특히 중고등학생의 피해가 나오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정부 당국에서 대응한다고 하는데요. 김시은 팀장님. 결국 테마예요. 테마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선 알렙이라는 기업이 좀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알렙 같은 경우에는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알렙이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 대한 시장도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알렙이 움직였다면 찐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으나 지금 뭐 센즈랩이라든지 그 외 다소 굉장히 시총이 작은 종목군들 위주의 강세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하락 종목성도 굉장히 많은데 그 와중에 수급도 안 돌아오고 있다 보니까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좀 상한가를 움직인 종목군이 있다 보니까 네. 내일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가 있고 오늘 보면은 또 양자 관련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양자도 또 어떻게 보면 보안과도 함께 연결이 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AI 쪽에 대한 부분에서 보안 쪽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지금 이 종목군들을 더 굉장히 길게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트레이딩 자신 있으신 분들은 좀 접근은 유효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의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 내일까지 정도는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보안주 구조적 성장 가능성 있을까요? 저도 일단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기술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딥페이크가 처음 나왔을 때 막 영화처럼 파도가 치는 이런 거 봤었죠. 그다음에 저도 참 긍정적인 효과도 봤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에도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었고 오랜만에 이 보안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부정적인 뉴스로 부각이 돼서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보안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을 때 이슈들이 뭐 비트코인 관련 뉴스도 있었고 뭐 통신 장비나 아니면 뭐 AI 발전에 따른 뭐 부작용 이런 것도 있었는데 공통점은 실적이 반영된 이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는 종목이 한 두세 종목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 실적이 적자 기업이거나 뭐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매매를 못하신 분들께는 패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있고 시총이 3,000억이 넘어가는 종목은 한 두세 종목 정도 있으니까 관심 종목 정도는 관심을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관심주로 준비한 종목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우리 CN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랩이 보안주 중에서는 가장 안전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수혜를 입는 종목인데, 분기 실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적자를 기록을 하기도 하고, 흑자를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림 시큐리티가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간편 인증 통합 중개 및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업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활에서 가장 널리 접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양자 컴퓨터 관련 모멘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상용화 핵심 기술인 큐비트 컴퓨팅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 21선과 61선을 돌파했는데 오늘 일간 변동성은 플러스 6% 기록을 하는 가운데 수급종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 순매수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무리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섹터지만 그중에서 안전한 종목이 없나요? 라고 하신 분들께는 드림 시큐리티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래대금 치르면서 장중에 121선 부근 도전했다가 윗골이 달고 있는데요. 양자 플러스 보안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잘 기억해놓고 대응할 때 잘 또 활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